유튜브 올려봤어? 저 이제 시간 된 것 같아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좀 혹시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네, 잘 보입니다. 아니, 편차는 아닌데? 이게 전체 화면. 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논문은 이미지 의 셋오 포인트라는 논문이고 이번 ICLR 2023년에 오랄 페이퍼로 선정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방식인 뭐 CNN 피처라던가 아니면 트랜스포머에서 활용하는 그런 시퀀스 베이스드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노벨 레프레젠테이션을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특성상 뛰어난 제너럴리티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을 보면 이 저자들이 이제 중요하게 말을 하는 게 더 그 이미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피처를 어떻게 뽑는가가 피처를 뽑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크게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은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고 첫 번째가 CNN 베이스드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를 직사각형 형태의 이제 정렬된 픽셀의 집합으로 간주를 하고 컨볼루션 연산을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스타일로 수행을 해가지고 로컬한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의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유용한 인덕티브 바이어스인 로컬리티랑 트랜슬레이션 이퀴베리언스가 주입이 되면서 그런 이미지 베이스드 딥러닝에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왔던 게 NLP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트랜스포머를 비전 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사용한 VIT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패치의 이제 시퀀스 형태로 간주를 해서 이거를 글로벌하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가지고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CNN처럼 그런 로컬리티, 뭐 트랜슬레이션 이퀴버런스 같은 인덕티브 바이어스 같은 것은 활용되지 않지만 이 특성상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CNN과 VIT 외에 또 새로운 이런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탐구를 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의 특징을 장점을 좀 결합해서 사용해 보자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형태의 그런 방식을 연구를 한 방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듯이 그리드 형태로 이미지를 스캔을 하고 그리고 VIT에서 활용을 하는 것처럼 시퀀스 간의 그런 상호 관계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로컬리티 프라이어도 가져가면서 그리고 어텐션에서 이제 글로벌 레인지에서의 뮤추얼 릴레이션십까지 고려를 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한 방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페이퍼 저자들이 지적을 하는 점은 이러한 하이브리드 방식도 뭐 물론 노벨하긴 하지만 기존의 CNN과 VIT의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라는 한계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크리멘털한 그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거에 그치는 것이 많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다른 그런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이 MLP 순수한 MLP만으로 이루어진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 그래프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전 GNN 이런 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 저자들은 이러한 인크리멘털 임프루브먼트를 쫓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처 익스트랙션 패러다임을 제안을 한다. 그리고 네, 제안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이 컨텍스트 클러스터스 줄여서 COC라고 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를 뭔가 포인트 클라우드와 유사하게 데이터 포인트의 집합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러한 포인트들을 클러스터링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처리를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에 적용되는 방법론들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방법의 특성상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리고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자연스럽게 살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릴레이티드 워크로 슈퍼픽셀이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게 2003년에 나온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기법 중에 하나이고 이거는 픽셀들 간의 그런 공통된 특성을 가진 픽셀들을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프리프로세싱에서 주로 많이 쓰여왔던 방법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때 발생하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무겁다라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 이 밑에 슬릭이라는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릭은 로컬 리전에 대해서 그런 클러스터링을 해줌으로써 컨버전스를 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 그 외에도 세그멘테이션, 뭐 파인 그레인드 리코그니션과 같은 태스크에서 이렇게 픽셀을 클러스터링하는 방법론들이 이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저자들은 제네릭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비주얼 백본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한 것이 최초이고 네,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콘텍스트 클러스터스라는 방법이고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활용을 했고 이미지를 이제 포인트의 집합으로 간주를 해서 그 클러스터 안에서 이제 C라는 센터를 샘플링하고 그걸 기준으로 그 나머지 포인트들의 피처를 어그리게이팅하고 디스패칭하는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스테이지 총 저기 4개로 혹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풋 승현님? 부분을 보시면 인풋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어놀가나이즈드 데이터 포인트의 셋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맨 처음 이미지 피처의 디멘션은 5가 됩니다. 그래서 5디멘션이고 피처와 포지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3차원 RGB 컬러인 3차원 피처와 그리고 XY 좌표 코어디네이트인 2차원 포지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을 콘캣해서 5디멘션으로 이루어진 인풋으로 정의를 하고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테이지는 이렇게 포인트 리듀서라는 블락과 컨텍스트 클러스터 블락이라는 블락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먼저 포인트 리듀서라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상으로는 16개의 포인트 그리고 이 파란 동그라미가 앵커라고 불리우는 건데 4개의 유니폼하게 생성된 앵커가 있고 각 앵커마다 여기서는 4개의 네이버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4개 각 앵커를 중심으로 4개 포인트들을 채널 디멘션 방향으로 콘캣을 승현아, 시켜주고 얘네를 하나의 FC 레이어를 태워서 피처 디멘션을 줄여줍니다. 승현? 그래가지고 인포메이션을 퓨즈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리듀싱 해주게 승현아, 들려? 들려요? 자꾸 끊긴다. 아, 혹시 들리나요, 제 말? 승현님? 네네 들립니다. 아, 이게 승현 발표하시는데 중간중간 끊겨서 그 발표하신 내용이 안 들렸었어요. 아 혹시 어디부터 안 들리셨나요? 5번도 좀 안 들렸었고 방금 9번 페이지 할 때도 잘 안 들렸었어요. 5번 여기요? 네, 그래서 말을 했는데 그게 안 네네. 들렸던 것 같아요, 승현님이.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하면 괜찮을까요? 저는 네, 아까 5번 저는 5번에서 좀 끊겼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아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잠깐 설명해 주시고 뭐 네네네. 9번부터 다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부터 다시 5번부터 다시 다 설명 좀 해주세요. 잘 네네 이해를 지금 못했었어요. 네. 휴게실 와이파이가 어제부터 좀 계속 뚝뚝 끊기는 것 같아서 네. 일단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메소드 부분이고 컨텍스트 클러스터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클러스터링 메소드 기반의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포인트들의 집합으로 이제 보고 C라는 그 각 클러스터마다의 센터를 샘플링을 한 다음에 이 C 샘플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안에 데이터 포인트들의 피처를 어그리게이팅 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디스패칭 해주는 방법으로 이미지 그 딥피처를 익스트랙트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고요. 전체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먼저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미지 포인트 셋 부분을 보면 기존에 이제 이미지 지금 또 안 들리시나요? 혹시? 패더닝으로 바꿔볼까? 지금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된다 이제. 아,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그래서 다시 해보면 인풋 이미지 형태를 이렇게 포인트 셋으로 재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5디멘션으로 이루어진 인풋이고요. 그 3디멘션의 컬러 피처, RGB, 그리고 2디멘션의 XY 코어디네이트를 컨캣 해가지고 이미지 인풋을 이렇게 재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셋이기 때문에 언올더드하고 디스오르가나이즈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을 다시 재정의를 해주고 얘네를 이렇게 하나의 각 스테이지를 통과를 시켜주는데 하나의 스테이지는 이렇게 포인트 리듀서라는 블락과 컨텍스트 클러스터라는 블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 리듀서라는 블락을 보면 이거는 예시로 보여준 그림이고요. 이 예시로 보여준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16개의 포인트로 이미지가 인풋 이미지가 있을 경우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여기에서 말하는 evenly generated 앵커입니다. 그래서 이 앵커는 이렇게 유니폼한 간격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이 앵커를 중심으로 각 앵커마다 4개의 네이버를 여기서는 할당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앵커를 중심으로 네이버 데이터 포인트들을 채널 디멘션 방향으로 컨캣을 시켜주고 이 컨캣한 거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한번 태워서 피처 디멘션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리듀서 블락을 한번 지나게 되면 그 데이터 포인트 개수는 그 이전 리듀서 블락을 지나기 전에 앵커 개수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리듀서 블락을 둔 이유는 기존의 컨볼루션 네트워크처럼 그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맨 처음 단계에서 그 생성이 될 거고 그것들을 이제 줄여 나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연산을 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하이어티컬한 구조도 CNN에서와 마찬가지로 차용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16분의 n, 64분의 n 이게 그 맨 처음에 n개의 이미지 포인트 셋이 있다면 이게 스테이지 1을 지나게 되면서 남아있는 포인트 셋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16분의 1배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로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리듀서 블락이 있고 얘를 이제 지나서 포인트 개수를 줄여주게 되면 그 다음에 컨텍스트 클러스터 블락을 지나게 되는데 이 컨텍스트 클러스터 블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그 들어온 인풋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의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PS로 일단 리니얼리 프로젝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리니얼 프로젝션 시켜준 PS가 있고 그리고 이 클러스터의 센터를 샘플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앞에 포인트 리듀서의 앵커와 마찬가지로 유니폼한 간격으로 이제 샘플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센터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그 K 니어리스트 네이버들의 피처들을 에버리징 한 것을 그 클러스터의 센터의 피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인트들과 각 클러스터 센터들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S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기준으로 가장 이제 높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가지는 센터로 각 포인트들을 이제 센터에 할당을 시켜주고요. 그 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각 그 센터마다 그리고 각 클러스터마다 포함되어 있는 그 포인트들의 개수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P2PS가 포인트 와이즈 MLP를 되는 거죠. 준호가 P2PS가 포인트 와이즈로 MLP를 태우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링 과정을 먼저 해줍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해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링 혹시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클러스터링 해주게 됐고 이제 이렇게 클러스터가 생성이 됐고요. 이 클러스터 안에 M개의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각 그 클러스터 안에 포인트와 클러스터 센터 간의 시밀러리티 S가 있다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개의 포인트는 전체 포인트 집합인 P의 서브셋이고 시밀러리티 S도 그 전체 코사인 시밀러리티 매트릭스 대문자 S의 이제 서브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피처 어그리게이팅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는 먼저 포인트들을 밸류 스페이스 오브 D 프라임 디멘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도 앞에 그 P에서 PS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D 디멘션에서 원래 이 PS가 D 디멘션인데 얘를 D 프라임 디멘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센터도 마찬가지로 밸류 스페이스로 보내게 되고 그걸 노테이션을 VC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낸 D 프라임의 피처들을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해주는데 아래 식과 같은 형태로 어그리게이티드 피처 G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기준으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뭔가 그 클러스터 안에 데이터 포인트들의 웨이트로 활용을 해서 어그리게이티드 피처 G를 내뱉는 형식인 것 같고요.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렇게 시그모이드 알파 SI 플러스 베타 요 형식으로 핸들링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파와 베타는 러너블 스칼라라고 하고요.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을 스케일하고 쉬프트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그모이드 펑션을 넣어서 0에서 1 사이로 그 시밀러리티 값을 핸들링을 해준다고 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이렇게 그 핸들링을 해줬을 때 그 뭐라 그랬지? 네거티브 값이 안 나오고 훨씬 더 실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핸들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주고요. 데이터 포인트들끼리. 그리고 그 센터 피처, 클러스터 센터 피처를 이제 더해주는데 이 더해주는 이유로는 로컬리티를 좀 이제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더해줌으로써 뉴메리컬 스테어빌리티 또한 이제 가져올 수 있어서 이 클러스터 센터의 피처를 더해주는 기법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대문자 C를 이제 나눠줌으로써 매그니튜드도 고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그 각 클러스터 안에 데이터 포인트들을 어그리게이팅 해가지고 어그리게이티드 피처 G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처를 다시 어그리게이팅한 피처를 디스패칭 해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앞에 어그리게이팅 때 사용했던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다루는 방식과 똑같이
알파 SI 플러스 베타의 시그모이드 펑션을 씌워서 이렇게 해줬고요. 거기에 그 어그리게이티드 피처를 곱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한번 태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태우게 되면 앞서서 이제 어그리게이팅을 하면서 D 디멘션에서 D 프라임 디멘션으로 이제 그 프로젝션을 해줬는데 얘를 다시 기존의 D 디멘션으로 복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태워서 D 디멘션으로 보내주고 얘를 기존의 데이터 포인트인 PI에다가 더해줘서 디스패칭한 피처인 PI 프라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 저자들은 어댑티블리 디스패치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구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기준으로 각각의 포인트로 어댑티블리 디스패치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그 클러스터 안에 다른 포인트들 간의 커뮤니케이트가 이루어지게 되고 피처를 쉐어링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닙니다. 여기까지 조금 남아서 여기까지 다 하고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컨텍스트 클러스터 블락이 그렇게 끝났고 여기에서 말하는 큰 중요한 파이프라인은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용한 그런 테크닉으로 멀티헤드 컴퓨팅이 있는데 이거는 기존의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멀티헤드 디자인을 차용을 했다고 하고요. 멀티헤드 컴퓨테이션에서 나온 아웃풋들을 이제 FC 레이어를 통해서 퓨전 줘가지고 아웃풋을 내뱉고 있고, 그리고 아키텍처 이니셜라이제이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디텍터 세그멘테이션 모델들과 함께 사용이 잘 되도록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 리듀서에서 포인트 개수를 이제 줄여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니어리스트 네이버의 그 수를 정해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과 잘 사용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설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할 때 전체 이미지 포인트와 전체 그 클러스터 센터들끼리 구해줘 버리면 이제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너무 높아서 스윈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로컬 리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리전 파티션 기법을 사용해서 각 로컬 리전마다 이제 계산을 해주는 방법을 차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드 마지막 부분인데 그 클러스터 센터에 대해서 픽스드 센터를 쓸 거냐 다이나믹 센터를 쓸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다이나믹 센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컴퓨팅 코스트도 너무 커지고 이제 인퍼런스 타임 같은 부분도 그런 다이나믹 센터를 생성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픽스드 센터를 여기서는 사용을 했고 아까 그 보여준 것처럼 유니폼한 간격으로 그 클러스터 센터를 생성을 하는 방법을 그거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이걸 통해서 인퍼런스 이피션시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하는 부분도 오버랩하게 겹쳐지면서 클러스터링을 하냐 논 오버랩하게 그 클러스터링을 하냐 이 둘 중에서 여기 저자들은 논 오버랩 클러스터링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한 이유는 그 제네릭 백본으로서 그 전통적인 방법인 이 클러스터링 메소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노벨한 방법이면서 여러 이제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제너럴리티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심플하고 트레디셔널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 오버랩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메소드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메소드 부분에서 메소드 부분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센터 부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다이나믹 센터 어떻게 부분을 뭐 여기서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이나믹 센터가 뭐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세그멘테이션이라던가 이런 기존의 방법들에서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하는 방법들에서 그렇게 다이나믹 센터를 거기 사용을 원래 기존에 있는 하드코디드 알고리즘인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픽셀 와이즈에서
그 D랑 네. B 프라임 디멘전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아, 구체적인 수치요? 네. 그거 제가 코드를 안 봐가지고. 아, 그러니까 근데 큰 편이 높은 편. 아마 뒤쪽에 그 밑에 컨피규레이션 부분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살면 돼. 네네, 뒤에 이 페이지에 있어서. 네, 그러면 익스페리먼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